실제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그 목소리를 흉내내서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흉내내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기분이 좀 그랬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좀 좋았어요. 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미있게 실감나게 해줬어요. 선생님이요. 어디 방해꾼 막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요.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목소리 흉내를 잘 내세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줘. 동화를 잘 들려줘가지고 실감을 잘 들려주셔가지고 좋게 생각해요. 저도 커서 이야기 잘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꽁치는 엉뚱하게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 무척 재수 좋은 날이거든요. 뜻하지 않게 뾰족한 입을 내밀며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마술 같은 목소리. 마치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동화 구연 모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동화 구연가 이면진 선생님을 만나보자. 동두천에 위치한 이담초등학교. 이곳에 오늘 만나볼 동화 구연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자, 시작. 한국시계 갑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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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를 칩니다. 땡땡.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동화를 들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엄마들의 욕심.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라도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실증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동화 구연가다. 제 친구들은 제가 너무 예쁘고 실감나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화 구연가. 이면진 선생님은 한국아동문학회 이사로 있으며 동화 구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동화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선생님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놀리고 미워한다고 다른 데에 가게 되면 꽁치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살 수 있어요. 꽁치는 자기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누가 꽁치에게 한번 충고해 줄 사람. 꽁치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우리 친구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꽁치야, 응? 꽁치야 친구 많이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고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 상대해봤자 너만 그렇게 되는 거야. 상대하지 말라 그럴까요? 또 그냥 오빠한테 잡아먹혀. 응? 아니 바닷속에 있는 애들한테 선생님의 수업에 푹 빠진 아이들. 쌤통이다. 도대체 동화 구연가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동화 구연가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것이 씨를 많이 다니면서 뿌려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아이들이 모인 곳, 또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언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전도하는, 뿌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뒷이야기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상상해 보냐면 작품도 지을 수가 있어. 동화 구연이란 동화를 입으로 연기하듯이 들려주는 활동을 말한다. 흔히 구연 동화라는 말도 쓰는데 이는 눈으로 읽는 문장 동화를 소리내어 읽는 구연 동화로 바꿔 놓은 것으로서 작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개구리야? 황토개구리가 아니네. 도깨구리. 학도깨구리. 거기! 도깨구리. 네.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었어요. 청개구리와 빨간 개구리가 연못에서 수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동화 그런데 구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색동회를 중심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전국을 돌며 동화회를 개최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재미있는 동화 구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상해. 글쎄 동화 구연가가 이야기 한 편을 달달달 외워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게 동화 구연가는 아니거든요. 동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또 때로는 개장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작가적인 소양도 많이 필요로 해요. 뭔가 준비물이 많아 보인다. 많은 것 같아요. 동화 구연에 이렇게나 많은 준비물이 필요한 걸까? 이제 원래 동화 구연은 이제 입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이나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소도구 시청각 자료를 이제 활용해서 동화 구연을 많이 해주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이담초등학교에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저학년이라 좀 손인형도 갖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융판 동화를 아까 했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막대 동화 구연할 때 이것을 들면서 동화 구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이 꼬꼬꼬꼬꼬꼬, 아빠 닭이 꼬꼬꼬꼬꼬. 자, 이래서 좀 저학년들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많이 부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드세요? 네, 만들어요. 완전히 그 1인 다행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손재주가 있는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만드는 것도 재미나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네. 뭐 이제 색상도 있고 이러면 이제 부드러운 거, 이렇게 색상이 좀 이렇게 진한 거, 또 뭐 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가면으로 쓸 수 있고 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손에 끼우고 할 수 있는 뭐 손가락 동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에 띠로 해서 토끼, 거북이 뭔가 발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 구연을 통해서 대신 다른 인물이 돼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색상도 모양도 다양한 인형들. 모두 아이들이 동화 구연에 집중하고 흥미를 끌게 만들어주는 소품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와 감성과 상상이 유통되기에 이야기는 사람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어린이들은 할머니나 부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회학습을 해나가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화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나도 해야지. 야. 청개구리, 빨간 개구리. 아무리 세월이 흘러 문명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수시로 변한다 해도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그리고 감동 깊은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동화 구연가들은 구연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을 여러모로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청개구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 오! 빨간 개구리의 자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자나는 너하고 내가 여지까지 놀았단 말이야? 에이, 참, 안 놀아. 너는 빨갛고 나는 청개구리라고 우리가 싸웠는데 싸울 필요가 없게 됐네. 머드팩을 한번 다시 해라. 자, 주인공의 그리고 또 동화 구연에 색깔이 반해 드러나면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한다. 동화 구연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동화 구연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어떤 그 어휘력 개발이나 또 감성 개발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동화 한 편을 다 외워서 들려주고 또 거기에 들려주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을 구사하다 보면 아이들의 발음도 좋아지고 또 심성도 고와지고 또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아이들이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아주 높아져요. 거북아.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끌기 위해 직접 동화 속 인물을 맡아 연기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하고 달리기 시합해서 졌대. 이건 토끼 망신이야. 나는 그래서 이번에 너에게
새로운 도전장을 줄 거야. 이거 들어봤는데. 무슨 도전장인데?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을 이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손을 움직여. 어떡해? 저번에는 너희가 이 토끼가 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 어떤 방식이 좋겠는데? 선생님의 얼굴, 표정, 말투에 푹 빠져버린 아이들. 그래서 주인공은 어떤 계기로 동화 구연가가 되려는 결심을 했을까? 그동안 수영 연습 많이 했거든. 저는 동화 구연을 하면서 굉장히 얻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동화를 많이 읽게 돼요. 많은 수천 편의 동화를 사실 읽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애들한테 들려줄까? 어떤 이야기가 아이들의 가슴에 아주 감동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동화를 읽게 됐고 또 그 동화를 외우게 됐죠. 그 동화를 안 보고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들려주는 동화이기 때문에 많은 동화를 읽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동화를 쓰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로 시작을 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에 당선됐다. 사실 주인공의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도드라졌다. 초등학생 때는 주인공의 재능을 직감한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아이들 앞에 세워 이야기를 하게 하곤 했다고 한다. 갑자기 아이들이 조그만 거예요. 한순간에 그림 같은 정적이. 그래서 저도 놀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놀랐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구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과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감동, 그 교감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짜릿한 순간. 넘치는 끼를 발산하기 위해 그녀가 택한 것은 성우였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성우활동은 연극 무대로까지 이어졌다.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하며 이름 높은 극단 춘추에서도 활동하며 존재를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색동어머니회에서 주최한 동화구연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된다. 당시 나이 26살. 그때부터 본격적인 동화구연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돈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과자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 이야기 샘. 이것은 나눠줘도 퍼줘도 모자라지 않아.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 셈이다. 1교시에서 못했던 친구 거북이 한번 해볼 사람. 섬이라 그러자. 자, 섬. 짠! 올라가는 거다. 야, 우리 방에 있다가 자, 너는 둘이 그럼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 바위. 자, 이 친구는 섬에 있는 바위. 이 친구는 멋있는 폼을 잡고 있는 소나무. 저예요. 거북이 누가? 그래. 빨리빨리 손을 들어야 돼. 마야꾼이죠? 몇 번? 사람은 말과 글과 몸짓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동화구연에서는 말의 역할, 즉 구연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다. 말이란 곧 구연을 의미하고 동화구연이란 입으로 동화 내용을 연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리포터로 저 앞에 가서 어린이들은 재미있게 꾸며진 동화 내용을 들으면서 그에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고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생각한다. 그리고 차츰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보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동화가 지니고 있는 재미와 그 교육적 효과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의 말하기 공부, 듣기 공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한 지식과 상상력 공부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발표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는 종합적 공부를 할 수 있다. 열시를 칩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 시작. 하지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화구연뿐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해보는 시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을 통제하며 동화구연을 하는 것도 주인공의 할 일이다. 그렇다면 동화구연가의 활동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동화구연가의 활동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그냥 봉사였어요.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좀 요즘 말하는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어떤 구연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도 그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그게 이제 봉사적인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문화센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동화구연반이 생겼어요. 한때는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정도로 시작된 동화구연이었지만 지금은 그 활동 영역이 매우 넓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목소리. 자, 할머니 목소리 해볼 사람.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센터, 교육청 등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어디서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지금 동화구연 선생님 교육청에서 오시는 거는 오늘이 첫 번째로 오신 거고요. 11월에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보람교사 어머님들이 아침 시간에 10분씩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요. 저희도 이제 도서보람교사 어머님들도 구연동화 강사님들한테 조금 배워서 이제 흉내를 조금 내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목소리도 좀 바뀌고 재밌는, 그러니까 역할을 다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쭉 읽어나가는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어 하고요. 기회가 많다면은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이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동화구연 쪽으로 1, 2학년들은 책을 많이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아, 글 읽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동화구연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독서 흥미를 유발시켜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애기. 자, 마지막으로 인사할 거예요. 정말 얼마나 흉내를 잘 내나 볼 거예요. 준비. 하자. 자기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할아버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전달이 잘 되는 동화구연을 하기 위해 주인공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화구연가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아주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그 동화구연가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능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색동회가 수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동화구연가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동화를 쓰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한 분의 그 뜻을 기려서 이제 색동회의 어떤 활동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동화구연가라고 할 수 있는 계기는 그 색동회 동화구연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동화구연가라는 뭐 이러한 것을 얻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 기능직처럼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동화구연을 잘하면 돼요. 최근 동화구연 양성 과정이 생겼는데 학력,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며 자격증 수여 단체에서 인정하는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동화구연 지도자 양성 과정을 거치거나 해당 단체가 주최하는 동화구연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동화구연 지도자 양성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이수하는 데는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동화구연 지도자 양성 과정은 각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개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 제가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전망이 있을 줄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요즘은 동화구연가들의 일도 많아지고 이것이 직업이 됐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돼서 아주 고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학위에 따라서 다양히 개발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누가 다시 한번 배운 거 잘 생각해서 정리해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동화구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내내기. 한마디로 흉내내기. 야, 맞아요. 없어도 동화구연을 배워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면 엄마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멋지게 동화를 들려줄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작하는 말도 들어가는 거. 최근 동화구연은 하나의 확고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자격증을 소지한 동화구연가의 필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동화구연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생님으로 또 본인이 직접 동화구연 교습학원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냥 서로 1등만 하려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물풀대회 공작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각본을 짜겠어요. 근데 거북이 선수, 네? 예쁜 토끼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모르고 갈까? 네. 아니면 또한 기존의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련 업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나는 1등을 할 거야. 너무 그러니까. 그냥 막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흔치 않은 직업. 소파 방정환 선생도 동화구연가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끊임없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 보람도 있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뭐 연기자처럼 100%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물의 특징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00% 연기는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약간 오버한다? 강조한다? 하는 식으로 구분 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누구라도 재밌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대 모사나 이런 목소리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써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동화구연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정말 할수록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반 직업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거나 그러면은 요즘 막 명퇴 조퇴 많이 그 현장에서 물러나는데 제가 이 직업을 택하면서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머니가 돼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명퇴가 없고 퇴직이 없는 직업이에요. 또다시 이동하는 주인공. 동화구연가 임현진 선생님의 하루는 바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손수 만든 준비물로 아름답고 유익한 동화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람. 그녀는 동화구연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동화구연가는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동화구연이 좋아서 동화구연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어떤 그 가슴 뛰는 이런 열정이 있으면 서로 그 구연술이 좀 약해도 뜨거운 가슴으로 열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의 열정,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평생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진정 평생을 배우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일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아이들에게 더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화구연가라는 직업은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나이를 먹지 않는 즐거운 일이다.